일단 이 드라마는 순양가를 위해 개처럼 일하던 흑수저 집안 출신 윤현우가 그 당시 순양가의 부회장이었던 진성준의 지시를 받고 해외에 숨겨져 있던 비리 자금을 찾아서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려는데 납치를 당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여기서 자신의 납치를 사주한 사람이 자신의 부사수 신경민 대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납치하고 죽음을 사주한 배우가 자신이 그토록 충성을 바쳤던 순양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순양가의 넷째 아들의 막내 아들인 진도준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도준으로 다시 태어난 그는 그때가 1987년도였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미래의 사건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순양가에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화를 시청하시면 많은 증거들이 나옵니다. 일단 2022년 순양가의 정보를 모두 외우고 있는 윤현우의 독백에서조차 진도준이란 인물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 기억 속엔 사다시 진도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남아있지 않다. 오히려 그가 알고 있는 정보는 순양가의 넷째 아들인 진윤기와 이혜인 사이에서는 오직 아들이 하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드님이 한 분 있습니다. 사다시 일은 순양과 관련 없는 엔터 쪽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도 진도준의 엄마인 이혜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녀의 아들의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아들, 난 그날 사고의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당신들은 알고 있잖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유추해 본다면 이혜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두 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진도준이 사고를 당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사고에 대해서 어머니인 이혜인조차 모른다는 것은 그날의 사고를 알고 있는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회장인 진양철 이들만이 철저하게 알고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진도준의 어머니에게조차도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양가의 초대 회장님의 책을 달달 외웠던 윤현우조차도 진도준이란 인물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 진영기와 진성준 부자의 대화에서 그리고 진화영과 최창재 부부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건이 바로 이혜인의 아들인 진도준의 죽음에 관련된 사건일 것입니다. 먼저 순양그룹 회장 진영기와 부회장 진성준 부자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날 사고 제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난 아비로서 널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아버지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제 숨통을 조이신 겁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이 순양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버지답게 그렇게 제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서 진성준은 그때 그 당시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지금까지 몰랐고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몰랐기에 그동안 아버님의 뜻대로만 살아온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진성준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성준의 무능력함을 지적합니다. 드라마 1회차에서 그려지는 진성준이란 인물은 그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봤을 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 행동은 아마 진도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진영기가 그의 아들 진성준이 무능력해서 진도준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진성준은 무능력했던 반면 진도준은 차기 부회장 자리, 회장 자리를 넘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성준이 차기 회장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진도준을 죽이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진도준은 순양가의 권력 다툼에서 억울한 희생양이었다고 볼 수 있고 진도준의 죽음에 가장 직접적인 관여를 한 사람이 진영기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하영과 최창재의 대화를 들어보면
손바닥이 떨어져 나가라 박수나 치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신은 나를 밀어줬어야 돼. 당신 내 그 친정 식구들이 아니라. 그럼 대관식에 당신이 서 있었겠지. 그때 그 사건 이전에는 둘의 사이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건 직후로 순양가 쪽으로 태도를 돌린 것으로 보아, 그리고 그 사건이 진도준의 죽음과 관련 있는 사건이라면 최창재는 진도준의 죽음 이후 진하영에게 버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창재는 진도준이 죽기 전 진도준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할 수도 있겠죠. 최창재와 진도준이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최창재의 아내 진하영은 순양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억울한 희생양이라는 점이 윤현우와 진도준의 공통 분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윤현우 또한 진영기와 진성준 사이에서의 세대교체의 희생양으로 윤현우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윤현우가 죽음을 당한 이후에는 비자금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윤현우는 해외에 입금되어 있던 불법 비자금을 찾아오는 것이 그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임무 도중에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힌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새로운 순양의 빛나는 이름으로 살 겁니다. 순양의 어두운 그림자는 아버지가 다 가져가 주세요. 여기에서 진성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것은 전부 다 아버지 진영기에게로 돌리고 좋은 것은 진성준 자신에게 돌리겠다고. 자, 비자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거죠. 그러면 이 나쁜 것을 누구에게 돌리겠다는 것일까요? 진영기에게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 비자금을 누가 윤현우에게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던 것이죠? 진성준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윤현우에게 비자금에 관련된 자료를 넘겨준 것이 부사수인데 윤현우가 살아있다면 부사수까지 수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럼 부사수가 그것을 어떻게 찾았는지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제가 봤을 때 그 비자금 자료를 넘겨준 것은 진성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고 자기는 깨끗하게 청렴하게 회사의 모든 비리를 제거한 유능하고 청렴한 회장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순양그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높은 도덕성과 신뢰도를 갖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자산 건전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순양은 그동안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잡음으로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라는 뼈아픈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계열사 간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세금 역시 모두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했을 때 진성준 부회장이 진영기 회장에게 나름의 복수를 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돈 한 푼 안 벌어본 무능한 자식으로 돼 있고 언제나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강요했고 진성준은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존심도 주제가 되는 놈이 부려야 무서운 법이야. 뭘 포기해! 지 손으로 10원 한 장 벌어본 적 없는 놈이 뭘 포기해? 네가 사는 집, 차, 명함, 네 처, 하다못해 이름 석자까지 네가 누리는 모든 건 할아버지와 내가 이 순양이 만들어줬어. 자존심은 그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나 부리는 사치야. 넌 그러지 못해. 내가 제일 잘 알아. 또한 이것은 나름 윤현우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진성준이 윤현우에게 사과를 하고 고마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일은 고마웠어요, 윤 팀장. 하지만 여러분이 진성준에 대한 모습을 보시면 진성준은 누군가에게 절대로 고마워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못 보는 건데 이거. 아, 윤진아가 두고 갔네요. 갈투텐 생방송 간다고 급하게 서두르더니.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장면 하나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죠.
담뱃불을 붙여주다가 자기가 어떤 것이 떠오르니까 담뱃불을 기다리고 있는 모현민의 상황이나 감정 따위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리고 그 행동이 잘못되었는지조차도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서글서글하고 너무나 사람 좋은 웃는 표정을 하고 있죠. 연기에도 양소질이 없던데요? 그럼 안 되나? 난 할아버지 눈에 들려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 거의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성준은 분명히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윤현우가 모현민의 사주를 받고 진성준을 설득하기 위해서 호텔로 왔고, 결국 진성준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았던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즉, 또 한 번 진성준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 것이지요. 그것도 자신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보다 한참 직급이 낮은 아이의 말까지 들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진성준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경영. 개소리들을 해대니까 이제 주인도 몰라보고 짖는 개자식이 있어요, 윤 팀장. 그렇기 때문에 진성준이 윤현우에게 고마워해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영기 회장이 아들인 자신 때문에 쓰러진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윤현우입니다. 회장실에 구급차 부탁합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직전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부회장님. 따라서 진성준은 이러한 윤현우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 그리고 차기 회장으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윤현우를 억울하게 희생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윤현우와 진도준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억울한 죽음, 특히 진영기와 진성준 두 부자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